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홍수 피해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여의도에도 보면은 일단 선착장에 고깃대가 일단시 잘못 들어와가지고 일단 다시 또 방사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일단 기후 변화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메뚜기떼가 일단 극심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갖다 입히기도 하고, 러시아가 일단 한여름이고 아르헨티나가 또 한겨울이 되고, 또 중국에서는 홍수 피해가 심화되고 샨샤댐이 붕괴 위기를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홍수 피해가 이렇게 극심합니다. 이러한 어떤 원인은 바로 일단 인간의 그 오존층 파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인간이 일단 이 환경을 파괴했다면은 여기 수습도 일단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미래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또 친환경은 역시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조 바이든은 기후 파리 협약에 일단은 가입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친환경 관련주의 움직임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일단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락했던 경험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번에 대선에서 만약에 뒤바뀐다면은 사실상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현실을 보고 미래를 갖다 예측할 때 이러한 흐름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뭘 관심을 둬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친환경 관련주가 아니고 언택트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주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것도 사상 최고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상 최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바로 주도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전기차도 바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사상 최고치를 치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 관련주라든지 치료제 개발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고치를 갖다 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바로 현재 주도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주는 바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종목들, 신트로이카주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일단 언택트 관련주 너무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일단 때묻지 않은 언택트주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흙 속의 흑진주가 될 만한 종목을 두 개를 갖다가 한번 선별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과정을 갖다 여러분께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께 시황 위주로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각 부문별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언택트주는 현 장세의 주도주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저점 이후에 무려 135%라는 급등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수 상승률에 비하면 압도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카카오는 그러면 얼마나 올랐느냐? 3월 저점 이후에 무려 210%나 올라가는 이런 대기록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것도 195%의 상승률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네이버가 지금 이제 더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일단 더 많이 올랐어요. 또 네이버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 종목은 전자결제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이 더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상승률이 지금 이제 60%를 약간 웃도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그 상승률에 비해서 몇 배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주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 지금 코스피와 언택트 상승률을 갖다 우리가 비교를 갖다 해보면은,
코스피와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는 이런 이제 속도로 일단시 상승세를 갖다가 여간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상승의 기울기가 좀 완만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저점에서 60%가 일단 상승을 했죠. 이 두 지표를 갖다가 일단 겹쳐 놓았으면 참 좋을 텐데 화면 상태가 일단 좁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갖다 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속도로 올라갔냐? 지난 3월 달 이후에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코스피의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네이버는 이렇게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갖다 상승을 못 가게 붙들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상승 기울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종목들은 주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SK 하이닉스를 주도주로 할 수 있습니까? 3월 저점이 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도 상승의 기울기가 바로 이렇게 낮아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곡선이 이렇게 높아졌을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올라가는 포스코가 주도주 아니죠? 굴뚝주라는 이러한 종목들, 소위 말하는 수출 관련 주도주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 우리 경제를 갖다 부흥시켰던 종목군이지만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고 또 현재의 중심이 아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심이 아니면은 주도주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종목들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면은 우리는 실패작이 되는 것이죠. 지수 상승을 웃도는 그런 것이 우리가 수익을 갖다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투자 대상은 바로 지수 상승률을 갖다 웃도는 종목군이 우리한테 많은 수익을 갖다 안겨다 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항상 우리는 시장의 중심으로 일단 향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시장 중심에서 일단 벗어난 종목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종목들을 갖다 포기하고 바로 일단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ETF를 갖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는 시장이 아무래도 과열을 빚었으니까 펀더멘탈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어? 지금 나는 ETF에서 인버스 쪽으로 갈 거야. 인버스를 만약에 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 좋은 장세에서 손실을 갖다가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개중에 일단 여러분들 보면은 만나보면은 ETF에서 일단 인버스를 갖다 사가지고 손실을 갖다 크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투자 대상을 갖다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시장의 어떤 특성 갖다가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바로 일단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종목들이 하면 오를까 이렇게 하는데 안 올라갑니다. 시장은 바로 주도주를 점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비주도주를 갖다가 갖고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주도주로 교체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십니다.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이 바로 일단 투자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 그렇게 잘 못하겠어. 나 주식을 팔 수가 없어. 나는 손실 보고 팔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포트폴리오 갖다가 내가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 썩은 계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일단 이 포트폴리오 갖다가 우리가 보니까 수익률이 플러스 5%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락하는 종목도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평균치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손실을 갖다가 끼치는 이 두 종목을 갖다가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팔아도 플러스 5% 수익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일단 지금 현재 중심이라고 뉴페이스를 갖다가 살아야 되는 거죠.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이 편안해집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손실을 갖다 끼쳐가지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간다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종목에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착해야 되느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오늘 플러스가 나왔다면은 나에게 손실을 끼치는 종목은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중심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라.
이런 말씀드리고 바로 포트폴리오 개별 종목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일단 우리가 과감하게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썩은 계란을 갖다 뽑아내야 싱싱한 계란들이 오염되지 않겠죠.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택주 관련주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제 잠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이 상승이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에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은택주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준비된 종목이다 이렇게 어려우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본금의 일단 30 내지 50배의 순이익을 냅니다. 엄청나게 이익 성장세가 좋은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우리 투자들이 그 종목들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지 사실상 기업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5만 프로가 달하는 엄청난 유보를 갖고 있습니다. 5만 프로나 이렇게 일단 막대한 유보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네이버 파이낸셜, 라인 플러스 등 이러한 연결 대상의 어떤 회사가 화려합니다. 그렇게 보면 라인도 일단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도 상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인 플러스도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에 대한 바로 일단 투자 이익이 그야말로 급증할 수밖에 없고 재평가 이익이 급증하는 겁니다. 자산 재평가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갖고 생각한다면 이런 플랫폼 관련주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을 갖고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갖고 우리가 주목한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성급하게 상투를 쳤다, 과열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장세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돈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 장세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느냐? 바로 일단 이런 언택트주,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카카오를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래가 밝은 종목이다, 카카오. 카카오 일단 여러분들 9월 11일 날 뭘 합니까?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게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상장하게 되면 그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외에도 일단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까지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넷마블 같은 것도 지분을 갖다 5, 6%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잘 가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주말에 일단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일단 지금 현재 자료를 갖다 좀 더 제출하라 이렇게 그래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할 것 같더니 그것은 일단 싹둑 잘라먹고 일단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상장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비심사 통과. 그럼 이제 상장이 가능하겠죠 올해 안에. 그러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자산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올라가겠죠. DPC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넷마블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지난해 일단 적자를 보였지만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3,400의 그런 이제 커리어 하이를 갖다가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0%로 낮은 부채를 있고 12,000%의 유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1일 날 상장을 하게 되죠. 상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클 겁니다. 카카오 뱅크도 내년에 일단 IPO가 예상됩니다. 카카오 커머스 등 여러 가지 일단 화려한 일단 스펙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상장하면 할수록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두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인데 이들 종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올라간다. 이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야말로 굉장히 일단 이익을 갖다가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봐서 일단 못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제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무서운 주식을 어떻게 사?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주도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도주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도주의 자격은 여러분들 뭘까요? 바로 현재 그 시대적 배경에 걸맞는 종목들이 주도주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단 코로나19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큰 로봇들인데 잠자고 있던 이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갖다 불러일으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에 걸맞지 않은 로봇들은 주도주로 부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에 걸맞는 로봇들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언택트.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언택트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요즘 많이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떤 역시 종목군들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고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잘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도주라는 것은 신고가를 많이 내는 종목들이 바로 일단 주도주인 것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일단 언택트, 네이버라든지 조금 전에 봤죠, 그죠? 카카오라든지 NH 한국사회결제 뭐 일단 사상 최고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LG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전부 신고가를 갖다가 양산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들이 바로 왜 사상 최고가를 내겠습니까? 거기에 일단 주포 세력이 들어왔고 거기에 일단 매수가 쏠렸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종목들은 상승 이유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주포 세력이 일단 집중해서 매수하는 매수해서 리딩하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일단 주도주라는 게요. 주도 세력. 지금 주도 세력이 뭘까요? 바로 일단 여러분들 유동성이죠. 풍부한 유동성. 외국인이 주도주입니까? 기관이 주도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은 누굽니까? 개인이죠. 개인 중에서도 바로 일단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큰 손들이 일단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큰 손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일단 투기 대책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8.4 대책을 갖다 내놨습니다. 내놓는다는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예탁금을 또 50조대로 일단 다시 끌어올렸잖아요. 이 부동산 자금들은 손이 좀 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일반 개미 투자가들도 여기에 합세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어떤 것이 상승률을 갖다 끌고 가는 주포 세력이 바로 일단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바로 일단 이런 언택트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률을 갖다 웃돌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종목들은 지수를 갖다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죠? 순간순간 주도주가 쉴 때 반짝반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주도주의 자격은 바로 이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요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주도주를 갖다가 우리가 격에 맞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언택트도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단순히 많이 올라간 것이 문제일 뿐이지 사실상 얼마든지 앞으로도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마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과일론이 일단 이미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자들을 갖다가 뒤로 하고 계속 달립니다. 강세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비관론자들의 어떤 이런 비관론을 갖다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월가의 격언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딱 흐름에 맞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펀더멘탈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펀더멘탈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서 일단 뭐 지수가 과열이니 어떤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일단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의 힘.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잣대를 갖다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펀더멘탈을 가지고 어떻게 뭐 지수 코스피가 뭐 PER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다. PBR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수익률이 안 따라오는데 지수만 저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그죠? 그런 정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돈의 힘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장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포 세력의 파워는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는 이 내용을 잘 한번 이해를 하십시오. 자, 경기가 곡선이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은 주식시장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행선을 갖고서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주가고 바로 이게 이제 경기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경기가 일단 부진할 때,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릴 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씁니까? 통화 확대 정책을 쓰죠. 한국은행에서 치는 거죠. 이거는 바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죠? 금리 인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재정을 갖다가 확대하는 이러한 정책을 씁니다. 요즘 돈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경기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 장세를 갖다가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유동성 장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서 올라가는가? 바로 개인의 힘, 돈의 힘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단들 이것도 마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의 한계를 드러내면은 중간 반락이 나옵니다. 그 중간 반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중간 반락이 일단시 제법 고통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은 바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때부터 인플레이션 정책이 나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 때 주가가 진짜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때 실적 장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낮은 금리 속에서 금리를 올려봐야, 초기에 올려봐야 절대 수준은 낮은 겁니다. 근데 기업들은 경기가 살아나니까 물건이 잘 팔리겠죠. 재고가 줄어들죠.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도 늘리겠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이제 이자를 제외하고도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이 이익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보다도 이익이 더 커질 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런 장세가 바로 실적 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세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준비도 해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일단 여러분들 ETF를 갖다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 우리가 조성해놓고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때 떨어진다는 것은 의미이기 때문에 ETF라면 떨어진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사놔야 될까요? 바로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를 갖다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레버리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에 있는 이러한 어떤 인버스 쪽을 갖다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코스피와 관련된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다. 코스피 인버스는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지만 이것들이 안 빠지면 지수 하락률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코스닥 시장에 일단 바로 인버스를 갖다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 유동성장세 끝났을 때 바로 일단 이런 이제 대응을 갖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포 세력은 개인 큰 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부동산 규제로 이 큰 손들의 우량주 쇼핑이 강화되는 이런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유동성 장세의 끝이 은택트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은택트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참고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렇다면은 은택주라고 해도 함부로 덤벼 수는 있겠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나친 상승이 문제라면은 뉴 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노려야 되는 것이다, 포착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뉴 페이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새로운 얼굴이죠, 그죠? 부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때 묻지 않은 그런 종목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풍요로운 자금은 가능성 있는 종목을 갖다가 그러면 두지 않고 쇼핑을 갖다가 이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잘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고요. 페이스는 스택이 아니라 스펙입니다. 예. 스펙이 화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스펙이 화려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스펙이라는 것은 선도주의 뒤를 이을 종목은 그 상승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상승 이유가 분명한 종목들을 갖다 사야 되는데 그 이유가 흐릿한 종목들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산다면은 우리는 수급에 의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로 펀더멘탈이 좋다. 펀더멘탈은 수익성과 안정성과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을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망을 갖다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종목군은 사업 전망이 밝은 종목군이 있고 어떤 종목은 사업 전망이 현실에 맞지 않고 일단 하강 기조를 지속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 전망이 이제 아직까지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반도체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8월 당시 정보통신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미디어 디스플레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로지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바로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DRAM 가격이 안 좋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안 좋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 전망이 안 좋은 이런 반도체가 지금 아직까지 부진한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도전해 오죠. 거기다 미국도 도전해 오죠. 그래서 일단 추격은 일단 TSMC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모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일단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평택에 이제 공장을 갖다가 짓겠다 했지 않습니까? 456 공장을.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일단 집중으로 투자해서 TSMC를 갖다 추격하고, 그다음 디램은 있지 않습니까? 초격차를 벌려가지고 못 따라오게 막고,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주포의 매력을 갖다가 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야,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지금 기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 줄여가지고 오존층을 갖다 파괴를 갖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그래야 메뚜기 떼도 일단 좀 가라앉고 농작물도 좀 정상으로 가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저렇게 설치되면은 식량난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국 나중에 인간의 일단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일단 지금 엄청난 홍수가 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단 샤한차 때문에 붕괴 위기를 맞고 우리도 지금 이제 TV만 탁 틀면 있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져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인명피해도 많이 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때 이런 것을 갖다 이제 하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도 일단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수소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배도 있지 않습니까? IMO를 이해 가지고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기준에 맞춰야 되고 맞추지 못하는 기업 배는 있지 않습니까? 영내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LNG선이 일단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쭉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쭉 간다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단 파리 기후 협약에 일단 재가입하게 되고 그러면 친환경 사업이 일단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미국이 주도하게 된다면은 다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주는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기업들이 올라간다 주가가. 어떻게 한 것이 그렇습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잘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현대차 그룹도 뭡니까? 내연기관이라는 굴뚝산업에서 일단 전기차로 일단 수소차로 바꿔가는 이런 모빌티 쪽으로 일단 바꿔가는 이 매력을 갖고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44년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량,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차량은 거의 50%가 사라집니다. 거의 50%그 자리를 뭐가 메꾸느냐? 바로 전기차가 다 메꿀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일단 여기에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슈페트는 바로 일단 파괴는 곧 창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파괴하고 일단 새로운 친환경 차로 일단 바꾸는 이러한 창조, 그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일단 이 상승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매수입을 잘 살피고 진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은택트 관련해서 손 떼묻지 않은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NHN 같은 종목이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갖다 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은택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일단 집에서 TV를 갖다 많이 보고 인터넷 TV를 보게 되는데 이런 종목부터 바로 일단 은택트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드는데 NHN 매출 추이를 갖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단 파란색이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바로 여러분들 기타입니다. 사업 전망이 단순해요. 그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한번 보시면 2019년 작년에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바로 일단 결제 광고입니다. 하나 더 붙었죠. 그죠? 여기에 일단 파란 색깔이 바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 일단 이 컨텐츠 수익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임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짜여져 있죠. 그죠? 삼성전자가 왜 삼성전자입니까? 바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졌기 때문에 고공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그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NHN 분별 펀더멘탈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활동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이게 좀 주가 상승에 일단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고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요. 성장성은 좋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주요 재무제표도 보면은 일단 매출과 일단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자본금에 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단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유볼도 일단 굉장히 높죠. 그죠? 16,000%.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우량한 재무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고 이런 상태라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고점 이후에 조정 과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에너지가 비축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가 바로 매수의 찬스입니다. 저는 너무 올라간 것처럼 별로 매수할 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단 떨어진 것을 갖다 사가지고 올라가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데서 막 사러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볼린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거 지켜들 때는 곧 조정이 예상되는 것을 갖다가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즘같이 일단 기복이 심해가지고 일단은 대음봉을 치거나 아니면 고가선을 길게 다거나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잘못 따라 들어가면 일단 얻어 터지는 겁니다. 어제 같은 거 일단 지투산 인프라 같은 거 상당히 이제 쇼킹하죠. 그죠? 그런 종목들이 비일비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부로 일단씩 무리하게 뒤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죠?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매출 비중 같은 이렇게 보면은 단순해요. 그죠? 기타입니다. 그러다가 일단 이 아프리카 TV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플랫폼이 집중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다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광고 및 컨텐츠가 뒤를 따라갑니다. 사업 포트가 점차 일단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비중이 좀 줄어들고 이것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업 포트를 갖다가 점차 안정화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에 보면 펀더멘탈을 보면 이 활동성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상위의 일단 수익성을 갖다 갖고 있어요. 그죠?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중위권에 있고요. 성장성 중위권에 있지만은 규모가 최상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 TV에서는 아프리카 TV가 단연 톱이죠. 그죠? 그런 이러한 톱을 갖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일단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자본금이 57억인데 바로 일단 단기 순위를 보면은 213억이 18년이고 2019년에 342억, 올해 예상치가 337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상태 수익성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채도 일단 안정화돼 있어요. 6월에 일단 2000% 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차트상으로 보면 좀 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갖다가 좀 단행을 하기 시작하고 기관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답보 상태인데 이 답보 상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이제 여러분들 언택트주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던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나 이런 걸 우리가 선택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매수를 한다고 해도 큰 수익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반영이 덜 돼 있는 종목들은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NHN이라든지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일단 수치로 일단 변동성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부터 일단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장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좀 앞당겨서 일단 우리가 좀 공백을 갖다가 이제 부분을 갖다가 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뭐 여기에서 공백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단 지금의 장세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돈의 힘이다.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일단 움직이는 장세다. 그때 펀더멘탈이 어떻고 저떻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바로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장세는 현재 ING 상태다. 진행형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끝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진행 상태입니다. 예탁금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시중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일단 채권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일단 금도 가고 은도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주식시장이 이게 주식이라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이제 많이 쏠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부동산 자금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부동산은 있지 않습니까? 좀 안전자산이라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위험한 것들을 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 규모에 걸맞는 종목들을 사겠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일단 수익을 주는 종목. 그런 걸 선택할 것인데 바로 일단 지금이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언택트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가 급등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불안한 주식은 안 사는 것이고 내용도 좋고 성장이 좋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느니 차라리 주식시장에 들어가지고 좋은 주들을 사가지고 일단 수익을 더 크게 내겠다. 이런 상태로 일단 우리가 간다면은 주식시장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대단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깔때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깔때기 효과라는 깔때기가 뭡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일단시 뭔가 기름을 부을 때 바로 일단시 그 밑에 좁은 병에다가 일단시 이렇게 담으려면은 여기도 깔때기를 꽂아가지고 여기서 일단 쭉 부어야 그대로 100%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이치가 이제 이 깔때기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깔때기 효과를 노리시는데 이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거. 그 자금들이 타켓으로 사면 주목들의 매수가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켓으로 사면 대상이 뭡니까, 지금?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 쪽으로 일단시, 여기에 일단시, 물을 갖다 이렇게 쫙 담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에 있어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8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기차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쪽도 갔을 겁니다. 채권 쪽도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채권은 있지 않습니까? 채권 수익률이 최근 1개월, 3개월 이때 대비해서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 수익률이 전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뭡니까? 분모의 1 플러스 수익률에 일단 연성해가지고 일단 해수 자금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분모에 일단 채권 수익률이 들어가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분모가 약화되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일단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금도 일단 어떻습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은값도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금과 은과 관련해서 일단 고려아연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달러 인덱스가 급락합니다. 1944년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일단 여러분들 금을 갖다가 금 1온스당 달러를 갖다가 35달러에 폐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파운드에서 주도권이 일단 달러로 넘어왔죠. 기축통화가. 그리고 일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은 잘 겪고 이제는 지금 이제 확실한 일단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던 거죠. 1944년부터 진행돼서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겁니다. 최근에 미국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무역주가 심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러 위상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코비드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 재정 갖다 잔뜩 끌어붙습니다. 이렇게 끌어면 끌수록 달러가 많이 유통이 되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달러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부동산, 미국의 일단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단씩 자산들 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그러한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단 아시아권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죠? 그런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일단시 이 산업화로 일단 풀려난 자금이 산업화로 나가려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원래 자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돈에 눈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소비를 하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해봤자 수익이 안 나오는데 미리 투자해갔다가 나중에 망할 일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시장으로 일단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자산을 갖다 매수하는 거죠. 은행 이자 연 1.5%도 안 됩니다. 은행에 넣어놓을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왜 물가를 갖다 제외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실제 일단 금리는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투자 대상을 삼아야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자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소비도 이제 본격화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정부가 막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돈의 힘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동상처가 징계되는데 그 유동상의 중심은 바로 전기차에 있다. 그리고 또 일단 언택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바이오주도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조목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끝은 어디일까? 주가 지수가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중간 조정을 이렇게 거칠 텐데 유동순환세가 아직 요만큼에 있고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될 텐데 이 하락을 갖다 하면은 여기서 일단 이 끝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그 끝은 일단 우리가 언제일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제 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어쨌든 중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갖다 헤드락을 걸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국이 목을 졸리면서 항복을 해버리면은 트럼프는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유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중국은 맞짱을 뜨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이제 갈수록 중국하고 일단 대립 격화되다 보면은 줄세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국 주도 하에서 일단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을 갖다 전부 일단 실제로 옮길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쪽으로. 그런 과정을 갖다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제 블록화를 갖다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중에 일단 지금 코비드도 문제지만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단 들이닥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수출 관련 국가들은 타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후반 내지 9월 달 초순 이때까지 그 사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뭘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일단 이제 인버스 쪽으로 인버스도 일단 코스피 인버스보다는 코스닥 인버스를 갖다 가는 것이 맞다.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저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전기차에서 뭐가 가장 잘 나갑니까? LG화학이죠. LG화학은 여러분들 글로벌 1위입니다. 배터리에서. 그죠? 파나소닉 같은 밀어제꼈잖아요. 그죠? 올해 들어와서. 이러한 전기차가 제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죠? LG화학이 지금 이런 선두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대장주를 가지고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우리 공급 사슬이라고 얘기하죠. 공급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일단 줄을 닫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일단 보완제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학에서 이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뭘 보완제라 그럽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해서 바늘과 실이 보완 관계 있잖아요. 그죠? 바늘이 있을 때 실이 없으면 바늘은 쓸모가 없습니다. 실이 있을 때 바늘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뭐 같다는 여러분들 보완제입니까? 만년필과 잉크가 보완제죠. 만년필이 있어도 잉크가 없으면 쓰기가 어려워요. 또 잉크가 있을 때 만년필 갖다가 잉크가 있을 때 만년필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지. 쓸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일단 우리가 보완제를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그 종목들이 바로 일단 여러 가지 일단 OLED 관련주도 있고 뉴파워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해당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은 중심이 바로 이 전기차 배터리니까 전기차니까 LG화학에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명쾌하게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LG화학에 공급을 갖다 하는 업체들 갖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 LNF가 있어요. 그죠? LNF는 여러분들 뭡니까? 양극재죠. 그죠? 이걸 갖다 LG화학에 공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일단 LG화학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이 늘어나면서 역시 수혜를 갖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있어요. 포스코 그룹에서 집주를 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뭡니까? 언극재 관련주긴 하지만은
최근에 양극재도 일단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일단은 좋아집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일단 실적이 고속도로를 낼 겁니다. 이것도 일단 LG화학 공급 사슬에 일단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단 대주전자 재료도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는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게 이 주행거 할 때 주행거 일단 일단 거리를 갖다 증가시킬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재도 일단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웬만큼 올라도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박 관련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일진 머티리얼이 있죠. 그죠? 이것도 LG화학에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SKC도 일단 LG화학에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단 전지박은 또 일단 여러분들 두산솔루스가 공급합니다. 이렇게 공급 사슬이 일단 쫙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LG화학을 중심으로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SKC라든지 일진머티리얼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일단 여러분들 공급 사슬을 갖다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산솔루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LG화학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들 종목들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G화학이 가장 잘 나가니까 그 대상을 하면 돼. 물론 삼성SI에 대한 어떤 공급 사슬이 있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공급 사슬이 있겠죠. 그죠? 그런 어떤 종목들을 갖다가 잘 선별해서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것이 우리 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시장 성격. 요즘에 일단 시장을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일단 한번 쫙 올라갔다가 아침에 호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갔다 그다음에 주가 쭉 떨어져가지고 고가선제 한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좀 많습니다. 시초가가 여기가 되고 고정가가 여기 되고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침에 샀더니 뚝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갖다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단 장중에 또 쫙 호재가 나오든지 뭐든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도 많아요. 요거는 이제 두산인프라가 일단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일단 하루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양봉을 보이되 이렇게 고가선을 달아가지고 시초가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이렇게 고가선을 다는 종목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장세에서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고가에 추격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마자 바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손절매해야 되느냐? 고민에 쌓입니다. 우리는 손절매를 잘 못합니다. 손절매라는 것은 손을 갖다가 끊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캔들의 모습을 갖다가 취하는 장세에서는 우리는 추격 매수라는 것을 갖다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한 여러분들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사가지고 멋지게 올라갔을 때 팔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무엇이 올라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종이 지금 이제 중심인가를 갖다 잘 알아야 돼요. 그 중심권 내에 있어야만이 바닥에 사놓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그 언택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이오주로 있지 않습니까? 치고 빠지고 해야 돼요. 치고 빠지고.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걸 갖다가 일단 올라갈 때 따라 산다? 다 죽습니다.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제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시장이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단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러한 어떤 흐름을 갖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자마자 손실을 갖다 보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태양광은 제가 하나 솔루션 같은 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 솔루션 같은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화학 부분, PVC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일단은 캐시카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친환경 쪽으로 이제 사업 구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대변신하는 기업들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된다. 변신하는 것으로 주목한다. 지금 부동산 개발업이 캐시카우인데 거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바꾸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미래 일단 친환경 쪽이 일단 주망한데 뭘 살까? 많이 올랐는데 SK D&D 같은 종목 주목하십시오. 이런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특별히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내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여러분께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전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9시에 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게 일단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시고 한성의 일단 그 성률은 97%입니다.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성률이 97%예요. 100개 중에서 99개를 맞추고 3개를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일단 매월 수익입니다, 매월. 그런 이제 이 높은 성률과 고수익을 갖다 내는 그런 이제 제 방이니까 여기 회원에 가입하실 분들은 02-3490-4615입니다. 여기로 일단 ARS입니다. 여기를 전화해가지고 그 가입을 하십니다. 2개월에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단 ARS를 가입하면 60만 원에다가 5일을 더 플러스 해줍니다. 5일을 이렇게 플러스 해드리니까 일단은 뭐 가입을 하실 분들은 이 전화대로 일단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일단 월요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수익률 게임에 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마철에 일단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든지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미래 밝은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